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23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정광석화처럼 검찰 핵심 라인 인사가 있었죠.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라인에서 다 짠 겁니다. 핵심은 추미애 사단, 소위 말하는 추미애 사단이 완전히 이 한직으로 물러나고 윤석열 사단, 윤석열 사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다가 자천을 당했던 그 검사들이죠. 자, 그 검사들이 다시 요직에 포진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던 그 자료들이 지금 새로 요직에 포진한 이 검찰 수뇌부의 캐비넷에 다 쌓여 있겠죠. 자, 그것을 이제 하나씩 꺼내들 텐데 시간이 없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입법 때문에 4개월 동안 유예가 된 것이 4개 범죄에 대한 것이 있죠. 그리고 2개 범죄도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것이 설치가 되면은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자, 일단 지금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이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부터 이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선 큰 수사 대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월성원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런 것이 있고, 또 타이 이스타젯 이상직 전 의원이 연루가 된 사위 부부의 태국 이주와 관련된 일들이죠. 그리고 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이것도 미완성으로 지금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수사를 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는 대장동, 복현동도 있지만 성남FC, 또 변호사비 대나 비용,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부터 속전속결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 임명됐던 새로운 검찰 수뇌부들이 오늘부터 출근을 하면서, 오늘 월요일이죠. 출근을 하면서 취임식도 갖고 했는데, 여기서 서로들 마치 경쟁적으로 하듯이 강한 수사 의지를 다 피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수사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런 취지의 이 말을 남기고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9월 이전에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는 그런 수사력을 보여줘야만 검찰의 이 존재감이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야지 이 검수완박 그 과정에서 또 헌법재판소에 쟁소도 하려고 할 텐데, 그때 여론이 검찰에 유리하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그동안 못했던, 손발이 묶여서 못했던 문재인, 이재명 주변 수사를 할 필요성이 그래서 더욱 검찰 입장에서는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산 의혹 사건들을 정광석화처럼 처리할 그럴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쭉 취임을 했습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죠. 지금 검찰총장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총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총장 직무 대리를 할 이원석 대검 차장은 오늘 일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검수완박 이것 가지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검찰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큰 틀에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 법률 탓만 하지 말고, 검수완박 탓만 하지 말고 바로 현장에서 나가서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오늘 취임식에서 검수완박의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뭐라고 했느냐.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서 처벌해야 한다. 권력형 비리. 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권력형 비리들이죠. 문재인 정권과 관련해서 월성원전, 블랙리스트, 타이스타젯, 울산 선거 개입 전부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 비리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서 처벌해야 된다.
자, 이것은 결국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하고는 그 중요한 수사는 전임 정권과 관련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그리고 옵티머스 그때 관련해서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가 돼 있었죠.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권력형 비리라고 보면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것은 대장동은 이재명, 옵티머스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다. 이렇게 그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죠. 자,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도 적극성을 띠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검찰과 경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은 이재명과 관련해서 성남FC 거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또 법인카드 유용 문제도 압수수색을 하면서 상당히 이재명을 겨냥을 하고 있죠. 경찰에서. 자, 오늘 경찰에서 이 하나의 그 자료가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김만배 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가 타운하우스의 판교 소재 타운하우스입니다. 거기에 명품 백, 옷, 초고가 양주들이 쏟아졌다. 이것이 오늘 경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회사 그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타운하우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초고가 양주, 여성 명품 브랜드 옷, 명품 가방 수십 점이 발견이 됐다. 이 성남 판교 소재 타운하우스가 자체가 60억 원대 초호화 저택입니다. 김만배 소유로 경찰이 적시를 했습니다. CCTV 같은 것을 분석을 하고 나서. 자, 그래서 이 여러 벽면 수납장에서 38년산 양주, 명품백, 초고가 여성 의류 이런 것이 쏟아졌는데 이게 정관계 로비용 아니냐. 자, 이런 의혹이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이런 뭐 타운하우스의 고가 양주, 명품백, 초고가 여성 의류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 검찰의 수사 의지만이 아니고 또 바뀐 상황에서 곳곳에서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일종의 제보 같은 것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검찰 의지에 더해서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이 전임 정권의 불리한 내용들이 속속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판교 타운하우스 문제도 그렇고 오늘 또 중앙선관위 내부 문건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2028년 2월 12일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2시 두 번 이때는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넉 달 전이죠. 그때 공무원 선거 중립 예방 교육을 청와대에서 실시를 했다. 청와대 참모 400명을 대상으로. 자, 그때 당시 선관위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은 처음이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선거 관여 금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여겨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한 그런 혐의가 드러났죠. 그래서 13명이 기소가 되고 아직 수사가 미완인 단계입니다. 그렇게 마치 우리는 그 공무원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식으로 청와대 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놓고 바로 그 시점에, 비슷한 시점에 이 청와대 8개 부서를 동원을 해서 부정선거 개입을 한 그런 혐의가 지금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문건도 드러나고 있고 또 검찰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또 한 인물이 또 주목을 받았죠.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양석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 1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없애버렸던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하니까 없애버렸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이었죠. 그것을 이끌 인물이 양석조 남부지검장인데 양석조 지검장은 그 전임 지검장이 심재철입니다. 심재철. 지금은 이 추미애 사단이죠. 지금은 저 법무연수원으로 자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무연수원에 추미애 사단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때 이 조국 그 기소 문제를 놓고 상갓집 항명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2020년 1월입니다. 당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상갓집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국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검사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당신이 검사냐?
조국이 왜 무혐의냐 설명해보라 이렇게 따진 인물이 있었죠. 그 사람이 양석조입니다. 그때는 양석조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이니까 심재철의 직속 부하였죠. 그런데 상갓집에서 조국 불기소 한다니까는 항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처지가 바뀌어서 한 사람은 신임 남부지검장이 되고 남부지검장을 하던 심재철은 법무연수원으로 물러났는데, 자,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이 임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본인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일종의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과잉된 정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물러났는데, 양석조 후임 남부지검장이 오늘 취임식에서 이것을 받아쳤습니다.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져서 사건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직접 겨냥을 한 것이죠. 사건의 실체가 있는데 지금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뭐 이상직, 이 블랙리스트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과잉 정의, 과소 정의 여기에 매달려서 그걸 지나칠 수는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받아쳤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검찰은 오늘부터 짧은 기간, 지금 4개월 유예 기간도 벌써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강석가처럼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과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종의 SNS 정치, 사저정치를 하면서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걸로 방어막을 치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개항에 도피성 출마를 해서 지금 또 나름대로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이어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로부터 뭐 판교 소재 타운하우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중앙선관위 내부 문건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막을 치고 있기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정말 정부가 바뀌었구나, 정권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